봅시다. 일단은 원소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하고 나와 있어요. 일단 여기서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원소라는 말의 의미를 좀 봐야 돼.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원소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원자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원소는 보통 그 원자의 종류를 따질 때 얘기하는 거고, 원자는 그 원자, 그 입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얘는 개수를 표현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H2O다. 그러면 여기에 원소는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수소하고 산소. 원자는 몇 개 있니? 그러면 세 개가 있는 거지. 수소 원자 두 개랑 산소 원자 하나. 이해됐어? 그리고 원래 원소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원소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톳 원소 물질, 그걸 줄여서 그냥 원소라고도 하는 거야. 근데 이 톳이란 말이 보통 1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 종류로 되어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원소라고 하면. 그럼 봐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이다 하고 나와 있는데, 기본, 자, 옳지 않은 것을 두 개 골라야 되잖아. 그치? 물질 이루는 기본 입자는 우리 그 빅뱅 하면서 나오지만, 기본 입자는 뭐 얘기하는 거야? 쿼크하고 경입자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얘기는 틀린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원자도 아닌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그지?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원소는 한 종류로 되어 있는 거야. 한 종류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종류를 따질 때 0.5 종류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한 종류보다 더 작은 건 없겠지. 그지? 그러니까 요 얘기는 맞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기본 입자가 아니라 이런 건 원소는 기본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즉 원자의 종류는 약 110종류가 있다. 맞지? 원소의 종류는 물질의 종류에 비해 매우 적다. 맞죠? 왜냐하면 원소의 종류는 110여 종류밖에 없는데 물질은 훨씬 많잖아. 그지? 모든 물질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다. 아니야.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포동수 물질이라는 거 있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나트륨이라든지 아니면 산소라든지 이런 거 한 종류로 되어 있는 애들 있지. 이런 애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 한 가지 이상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 한 가지도 있고 두 가지 이상도 있고. 틀린 거지. 그러니까 틀린 거지. 그 다음에 원소는 성질에 따라 금속과 비금속으로 분류할 수 있죠. 그지? 그래서 몇 번? 1번. 이거 아까 틀린 얘기였으니까 1번하고 5번이 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58번. 주기율의 발견에 관련된 과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과학자 그 발견하는 순서 보면 요 위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학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라부아제라는 사람이 있어. 학교에서 안 하면 몰라서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물을 가져다가 산소하고 수소로 분해해야 한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처음에 원소라는 걸 발견한 거야. 그 전에 돌턴이 원자라는 거를 얘기를 했거든? 들어봤지? 근데 그 원자에도 종류가 있더라라는 걸 발견한 사람인 거야.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새쌍 원소설이라는 걸 발견해서
이 새쌍 원소설이 지금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보는 족에 해당하는 걸 발견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뮬렌즈라는 사람이 옥타브 규칙이라는 걸 발견해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보는 주기에 해당하는 걸 발견한 거고, 세 번째로 멘델레프가 원자량을 기준으로 해서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야. 네 번째로 모즐이라는 사람이 원자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현대에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야. 여기 추가적으로 보면 데베라이너가 새쌍원소설이라는 걸 발견했는데, 이 새쌍원소설이라는 건 뭐냐면, 그치? 애들을 분류해 보니까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애들이 3개씩 있더라 라고 하는 게 새쌍원소설이야. 그때 예를 들어서 리튬하고 나트륨하고 칼륨을 보면 얘 질량이, 리튬의 질량이 스몰 a였고 칼륨의 질량이 스몰 b였다면 얘 나트륨의 질량은 얘와 얘하고 얘의 평균값에 해당하는 거야. 해당하는 질량을 갖더라라는 거야. 요런 얘기가 나오면 이건 다 새쌍원소설 얘기하는 거고, 뮬렌즈의 옥타브 규칙은 이런 애들을 원자량 순서로, 질량 순서로 쭉 나열했을 때 보니까 8번째마다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애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야. 그걸 옥타브 규칙이라고 해. 그 다음에 멘델레프는 원자량을 기준으로 한 거고, 모즐리는 원자 번호를 기준으로 한 거야. 그래서 보통 문제 나오는 거는 여기 요렇게 가는 순서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게 기준이 되는 거지 얘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제들이 잘 나와. 그래서 요런 얘기를 알아두시면, 여기 가서 보면 데베라이너는 새쌍원소설을 제안한 게 맞고, 멘델레프는 원자 번호 순서가 아니라, 그치? 그래서 주기율표를 만든 게 원자 번호 순서가 아니라 원자량 순서야. 그 다음에 모즐리가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최초의 주기율표는 멘델레프가 만든 거고, 모즐리는 현대에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인 거야. 그래서 맞는 답은 기억 하나. 됐나요? 다음에 160번. 자, 주기율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과학자의 활동에 대한 설명이다 했는데, 좀 전에 우리가 여기 이쪽에 정리했던 거, 그지? 요 얘기 가지고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자, 라부아지에는 자, 원소들의 주기적 성질이 원자 번호에 의한 거다라는 걸 알아낸 거는 누구? 우리 모즐리야. 왜냐하면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면, 그 전에 사람들이, 이 앞에 있던 사람들이 원자 번호라는 개념을 알았는데 그걸 안 써먹은 게 아니라, 이 전까지는 기술이 안 돼서 원자 번호라는 개념 자체를 몰랐던 거야. 질량까지는 측정이 가능했단 말이야. 그래서 원자량을 기준으로 했는데, 나중에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원자번호가 양성자 순서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양성자 순서로 하는 걸 알아낸 기술이 된 거야 이제. 그래서 모즐리 때 가서 원자번호 순서로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자, 새쌍 원소들의 원자량. 이거는 누구였어? 데베라이너였지. 그죠? 데베라이너는 자, 원소로 정의한 거, 원소를 찾아낸 거, 그게 누구였어? 그게 라부아지야. 그 다음에 자,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 나타나는 거, 이게 뮬렌즈야. 그 다음에 원소들을 상대적 질량, 이게 원자량이야. 원자량 순서로 해서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 멘델레프가 맞지. 그래서 5번이 답이. 그 다음에 162번. 다음은 주기율표. 현대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은 누구? 모즐리. 그죠? 그래서 양성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양성자 수가 뭐야 이게 원자 번호잖아. 그래서 원자 번호 순서로 만들게 된 거고. 그치? 주기율표에 각 가로줄과 세로줄이 있는데, 그지? 우리가 여기 옆에 주기율표에서 보면 요렇게 가는 게 이게 세로줄이지? 이게 족이라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는 게 주기죠, 그지? 가로줄이. 그래서 가로줄에 해당하는 게 주기가 되는 거고, 세로줄에 해당하는 게 족이 되는 거지. 1번이 답이 되겠네, 그러면. 그죠? 그 다음에 164번. 자, 플로린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 이게 어디?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이죠. 그럼 플로린이 몇 족에 있어? 17족에 있지? 그러니까 17족에 있는 염소, 브로민. 얘네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 됐죠? 이런 거 어려운 게 아니니까. 166번. 자, 광택이 있고요. 열이 잘 전달되고 전기가 잘 통한다. 이거 누구? 금속에 해당하는 얘기죠. 그지? 그래서 자, 여기서 금속에 해당하는 건 나트륨이니까 4번이 될 거고. 근데 사실 금속은 우리가 사실 금속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가 되는 거야? 양이온 되는 거야. 금속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양이온 되는 게 금속인 거야. 이건 이제 그 특징들인 거고. 그 다음에 8번. 금속 원소의 공통적인 성질을 세 가지만 서술하시오. 뭐 첫 번째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양이온이 잘 된다. 여기다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전자를 잃어버리고. 두 번째, 광택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열이 잘 통한다. 그치?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열 전도성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전기 전도성이 크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모양이 잘 변해요. 모양 변화가 쉬워. 근데 이거를 서술형 나오면 모양 변화라고 하지 말고 보통은 우리가 연성, 전성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연성과 전성이 크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연성하고 전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연성은 우리가 다른 말로 뽑힘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성은 표짐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뽑힘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전성 같은 거 만들 때, 표짐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 만들 때, 그러니까 이런 게 잘 된다는 건 모양이 잘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세 가지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170번. 자, 주기율표의 원소를 두 영역으로 분류한 건데, 여기 지금 1번에 해당하는 영역이 뭐가 되는 거고, 금속이 있는 영역이 되는 거고. 그래서 금속은 가운데와 왼쪽으로 배치가 되지. 그 다음에 여기 2번 영역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되는 거고, 이게 비금속이 되는 거죠. 조심할 거는 여기도 2번 영역이 있다는 거야. 수소죠, 수소. 네? 조심해야 되고, 하나만 더. 요 사이에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야? 이게 준금속이라고 하는 거야. 학교에서 안 하면 안 나올 거야. 너무 안 보이는데.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에 위치하는 애들이고, 얘네는 금속의 성질도 좀 갖고 있고 비금속의 성질도 좀 갖고 있어요. 수소는 영역이 금속에 해당한다 틀렸죠. 요거 갖고 문제 잘 나온다고. 수소가 금속인지 비금속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영역 1에 속하는 금속에 속하는 원소는 대부분 고체 상태이다. 맞죠? 여기 조심할 건 대부분이라는 거지. 왜? 예외가 있으니까. 누구? 숨. 그지? 여기서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에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라고 나오면 그 얘기는 틀린 얘기야. 예외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영역 2에 속하는 원소들은 비금속인데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있다는 얘기는 틀렸죠. 그래서 니은 하나. 그지? 그 다음에 172번. 주기율표의 일부 원소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써. 여기 리튬. 그지? 나트륨. 여기는 알루미늄. 여기는 산소. 여기 플로린. 헬륨, 네온 이렇게 써놓고 그 중에 B, F, G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이네. 그죠? 얘네 해당하는 거고 A, C, D, E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이네. 그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은 금속일 거고 그죠? 여기 있는 애들은 비금속이 되겠지. 그래서 분류 기준으로 옳은 건 뭐냐? 자, 물에 녹는지의 여부. 금속, 물 그지? 금속하고 비금속으로 따져보면 금속은 물에 안 녹아. 근데 비금속은 물에 녹는 경우도 있고 안 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분하는 기준으로 보기 좀 애매해. 광택, 금속은 광택이 있고 비금속은 없어. 열과 전기가 잘 통하느냐? 금속은 잘 통하고 비금속은 잘 안 통해요. 그지? 그러니까 뭐하고 니은하고 디귿이 기준이 될 수 있겠지.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174번. 자, 여기도 이렇게 나오면 일단 써놓고 봅시다. A에 해당하는 여기가 질소, 여기가 산소, 여기가 알루미늄, 여기는 인, 여기는 칼슘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러면 A는 공기의 성분이고 질소 얘기하는 거죠. 충전기체로 이용이 된다. 맞아. 질소는 여기에 해당을 해요. 특히 공기의 충전기체로 이용된다고 했는데 질소는 반응성이 작아. 반응성이 작다는 얘기는 잘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충전기체로 이용하는 거야. 왜냐하면 과자가 변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질소는 과자하고 잘 결합을 안 해. 이게 반대되는 게 뭐냐면 산소야. 산소는 되게 잘 변해. 그러니까 과자 봉지 안에 산소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B. B는 지금 산소 얘기하는 거죠. 얘도 공기의 성분이고 호흡에 이용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C. C는 알루미늄 얘기하는 거네. 그죠? 얇게 펴져. 그래서 알루미늄 박을 만든다. 맞는 얘기지. D. 그죠? 자, D에 해당하는 거는 자, D가 누구야? 인이네. 그지? 비금속 원소이고 성냥 제조. 성냥은 인과 황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성냥 제조에 이용되는 게 맞아. 그 다음에 인은 칼슘이죠. 그지? 전기가 잘 통해. 금속이니까 전기 잘 통하겠지. 근데 전선에 이용되는 건 아니지. 전선에는 누가? 전기가 더 잘 통하는 구리를 이용하겠지. 그죠? 5번이 답이 되겠지. 됐나요? 다음에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 78번부터. 자, 알칼리 금속, 수소를 제외한 1족 원소.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 잘 알아둬야 돼. 별표 100만 개야. 왜냐하면 알칼리 금속은 1족에 해당하는 거 맞는데 1족에 해당하는 누구 얘기하는 거야?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애들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수소는 일단 금속이 아니고, 그치? 특히 얘는 뭐야? 보통 우리가 주기율표 얘기할 때 같은 족에 있으면 비슷한 성질을 가진다 요 얘기하잖아, 그지? 그런데 이때 요 얘기에 뭐가 예외가 되는 게 바로 수소야.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는지 문제에서 잘 물어본다고. 꼭 알고 있어야 되고,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작아요. 그래서 밀도가 리튬, 나트륨, 칼륨인데 심지어 얘네는 뭐보다? 물보다도 밀도가 작아요. 물에 떠. 맞는 얘기고, 물과 반응해서 기체가 발생한대요. 이거 반응식 보면 나트륨으로 예를 들면 나트륨이 물하고 반응하면 수산화나트륨하고 수소기체가 발생을 해요. 이때 얘 수산화나트륨은 염기성이야. 그래서 페놀프탈레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염기성하고 페놀프탈레인이 만나면 붉은색이 돼. 그래서 붉은색 되는 걸로 염기성이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수소는 불을 갖다 대면 퍽 하고 터지지. 그걸로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때 발생하는 기체가 수소기체 얘기하는 거겠지. 그 다음에 반응성이 작아서 공기 중에 보관한다. 이게 틀렸죠. 일단은 반응성이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기 중에 보관하는 것도 틀려. 그 다음에 요거 5번, 4번은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반응성이 커진다고 했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알칼리 금속에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다고 했는데 얘 반응성이 요렇게 돼요. 그럼 얘가 요렇게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라는 게 되는데, 반응성이 크다 그러면 어떻게? 더 빠르게 반응하고 더 격렬하게 반응하는 거야. 그럼 여기 이제 4번 얘기를 한번 봅시다. 4번에 틀린 얘기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 커요. 반응성이 크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온이 잘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다른 원자들과 결합을 잘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 공기 중에 내두면 나트륨이 산소하고 반응해서 산화나트륨이 돼요. 그래서 얘가 나트륨으로 있을 때는 광택이 있었는데 요렇게 되면 광택이 없어져. 그래서 공기 중에 보관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 또 추가로 봅시다. 여기 이 178번에서 알칼리 금속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볼게요. 그래서 보관하는 거. 그래서 얘를 보관할 때는 뭐를 첫 번째 산소하고 물을 만나면 안 돼. 변하기 때문에 차단해야 돼. 그래서 기름이나 액체 파라핀 요런 거에 넣어서 보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 178번에 전반적인 알칼리 금속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0번 물기 없는 유리판 위에 물기가 없어요. 그래서 물 만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리튬을 넣고 칼로 잘라요. 이게 칼로 자르면 숭 하고 잘려져.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게 무르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알칼리 금속은. 그래서 자, X는 여기 X 이거 얘기하는 건데, 얘가 지금 가면서 뭐를 만났어? 산소를 만났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리튬이 산소를 만나서
Li2O가 돼요. 그러면 리튬일 때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광택이 있지만 얘가 Li2O가 되면 이제 광택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산소가 반응하여 생성된 물질이다. 맞는 거고. 반응성이 큰 것을 그냥 잘라만 놨는데 그냥 단면의 색깔이 그냥 변했대잖아. 잘 변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응성이 크다는 거예요. 밀도가 다른 금속보다 작은 건 맞아. 근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이 실험을 통해서는 밀도가 어떤지는 알 수 없잖아. 그지? 맞는 얘기지만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답이 되죠. 182번. 자, 여기 실험이 나와 있네. 실험을 보면, 자,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는 건데, 이제 물을 집어넣고 거기다 페노프탈레인 넣었어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을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자, 반응이 일어났는데, 반응이 어떻게 돼? 잘 반응하고, 격렬하게 반응하고, 매우 격렬하게 반응하지. 그지? 잘 반응하고, 격렬하게 반응하고, 매우 격렬.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 리튬보다 나트륨, 나트륨보다 칼륨이 반응을 더 잘한다 그랬지. 그 다음에 얘네 알칼리 금속은 반응하면 뭐가 나온다 했어? 염기성이 나온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페노프탈레인하고 아까 뭐라 했어? 염기성이 만나게 되면 색깔이 무슨 색? 붉은색으로 변한다. 이게 다 붉은색으로 변할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이 다. 그래서 기억의 색깔 변화를 예상하시오. 붉은색이 될 거다. 그 까닭을 쓰시오. 왜 그래? 염기성 물질이 만들어지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184번. 자, 나트륨의 성질을 알아보는 건데, 여기도 물기 없는 유리판 위에서 실험해야 돼. 물을 만나면 안 되니까. 칼로 자르면 아까 어떻게 쓱 하고 잘린다고 그랬지? 그 단단한 정도를 보면 어떻다? 무르다. 별로 단단하지 않다. 단면의 색깔 변화 관찰하면 어떻게 된다? 광택이 없어진다. 그죠? 실험 결과 여기 있구나. 쉽게 잘리고 광택이 사라진다. 이렇게. 그 다음에 페노프탈레인 넣고 나트륨 넣어서 물과 반응했을 때, 자, 물 위에 떠서 이게 뭐야? 밀도가 작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빠르게 반응한다. 무슨 얘기야? 반응성이 크다. 붉은색 됐다. 뭐다? 염기성이 만들어졌다. 오케이? 이런 걸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나트륨은 되게 무른 금속이다. 맞아요. 공기 중에서 광택을 잃는 것은 수소가 아니라 산소랑 반응해서 그런 거죠. 이런 거 이렇게 중간에 말 한마디, 그지? 산자를 숫자로 바꾼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이런 걸 조심해야 돼. 물보다 밀도가 작다. 맞아요. 물하고 반응하면 염기성 물질이 만들어진다. 맞아요. 나트륨 대신 칼륨 사용은 칼륨이 더 반응을 잘한다며. 천천히가 아니라 더 빠르게 반응하겠지. 5번이 틀린 얘기죠. 다음에 186번. 자,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자, 리튬, 나트륨, 칼륨인데 아까 지금 반응성이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지? 칼로 쉽게 잘리고 얘 다 무르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다. 그 다음에 여기는 서서히, 금방, 빠르게, 그지? 기체가 발생하고 여기는 격렬하게 발생하고 매우 격렬하게 발생하고. 같은 죽이라는 게 아니라 같은 족이라는 거지. 새 금속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게 맞는 얘기네. 이걸 알아보려는 실험인 거죠. 리튬의 반응성이 가장 큰 게 아니라 이게 가장 작아요. 금속과 물이 반응하면 산소 기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수소 기체 발생하는 거지. 금속을 안전하게 보관할 때는 아까 그래서 물을 만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기름 같은 거에다가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88번. 자, 다음 원소들의 공통점으로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게 뭐야?
17족에 있는 할로겐 원소에 대한 거죠. 그래서 특유의 색깔, 얘네가 뭐일 때? F2일 때는 담황색, 염소일 때는 황록색, 브로민은 적갈색, 아이오딘은 보라색. 색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 뭐가 돼? 얘는 플로리나 이온, 염화이온. 여기다 적지 말고. 플로리나 이온, 염화이온, 브로미나 이온, 아이오디나 이온. 이렇게 음이온이 되기 쉬워요. 그 다음에 자,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원자 분자가 뭐야? 원자 두 개로 되어 있는 분자. 여기서 이자가 숫자 2를 의미하는 거야. 원자 두 개로 되어 있는 분자다. 맞아요. F2, Cl2, Br2, I2 이런 식으로.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 얘네는 그치? 반응성이 아까 알칼리 금속하고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1족에서는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으면 여기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 칼륨 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지고 끓는 점? 금속에서 녹는 점이겠지? 참고로 녹는 점은 낮아져요. 근데 반대로 17족에서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 있는데 플로린 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지고 끓는 점이 낮아. 자, 그래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작아지는 거예요. 안 나와. 4번이 틀린 답이겠네. 각 원소들은 수소화합물을 만들어서 물에 녹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염소를 예를 들면 염소가 수소하고 만나면 염화수소를 만들어. 이걸 할로젠화수소라고 해요. 근데 이 할로젠화수소를 물에다 집어넣으면 여기서 수소이온이 나와. 이 수소이온 나오는 게 산성이에요. 산성되는 게 물에 들어가면 산성되는 게 맞아요. 됐어요? 190번. 할로젠은 이용되는, 일단 할로젠 원소는 보통은 살균, 소독, 표백, 보통 이런 거에 많이 이용이 돼. 그래서 자, 상처에 소독약으로 이용되는 거, 이게 뭐냐면 아이오딘이야. 우리가 보통 상처할 때 바르는 빨간 약 있지? 그게 이거예요. 소독약으로. 수영장 물 소독할 때 이게 염소야. 이거 수돗물 냄새가 이 염소 냄새야. 치약에 이용되는 이게 플로린이에요. 이 플로린을 우리가 다른 말로 불소라고 해. 그래서 이런 거에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금속이 아니라 비금속이죠. 그치? 모두 이주기가 아니라 어디 17족 원소들이지. 끓는 점은 가가 가장 낮다. 아니지. 얘네 다시 아까 17족에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 있으면 브로민이 아까 뭐야? 이게 액체예요. 비금속은 다 기체 아니면 고체인데 브로민만 액체야. 얘보다 위에 있는 애들은 기체, 얘보다 아래에 있는 애는 고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수록 끓는 점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에 해당하는 아이오딘이 가장 높다. 나가 염소죠? 염소는 젓갈색이 띠는 액체가 아니야. 그래서 젓갈색을 띠는 액체는 브로민 얘기하는 거고, 나는 염소죠.
틀렸지. 반응성은 다가 아까 플로린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5번이 맞는 답이 돼. 그 다음에 192번. 여기도 문제 나오면 제일 먼저 여기 수소, 여기 나트륨, 여기가 플로린, 여기가 염소 적어놓고, 자 A를 A와 C를 물에 넣으면 격렬하게, C는 알칼리 금속이니까 맞아. 근데 A는 수소잖아. 수소는 알칼리 금속이 아니지. 이건 틀렸죠. B와 D는 C와 잘 반응한다. 플로린이나 염소는 C하고 반응하면 잘 반응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원소가 만나면 폭발적으로 반응해.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뭐가 염소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나트륨을 조각을 집어넣을 거야. 그럼 요 안에서 삼각 플라스크 안에서 빠바바바박 하고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막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이렇게 흰색 가루가 남아요. 그게 염화나트륨이에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게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는 폭발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 다음에 B와 D는 B하고 D, 플로린하고 염소네. 네? 플로린은 수소와 더 빠르. 아까 뭐 플로린이 반응성이 더 크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맞는 얘기지. 니은하고 D가. 그죠? 그 다음에 194번. 이주기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의 금속 실온에서 상태가 그지? 고체로 있고 기체로 있대. 그럼 이게 뭐 얘기하는 거야? 알칼리 금속 얘기하는 거고 B가 할로젠 원소 얘기하는 거지. 이주기에 있는 거네. 그럼 이주기에 있으니까 얘는 리튬 얘기하는 거고 얘는 플로린 얘기하겠네. 그러면 알칼리 금속이 물하고 반응한 다음에 뭐가 된다 그랬어? 염기성 된다 그랬죠? 자, 할로젠의 수소화합물.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HF가 되는 건데 얘를 물에 집어넣으면 아까 수소이온 나온다 그랬지? 그 산성되는 거죠. 그러면 A는 금속 원소가 같고 B는 플로린이죠? 원자 두 개가 결합한 분자. 그게 이원자 분자라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거. 그래서 뭐 F2로 존재하는 거지. 맞는 얘기고. 기억은 산성, 니은, 염기성 이게 바뀌었네. 그죠? 196번.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이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휴대전화 배터리 이용되는 게 리튬이에요. 왜냐하면 리튬이 금속 중에서는 수소, 헬륨, 그 다음 리튬이잖아. 얘가 금속 중에서 가장 가벼워. 그래서 우리가 보통 휴대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거야. 수영장 물 소독하는 거는 염소 이용하자. 터널 안의 조명은 요새 많이 쓰진 않는데 예전에는 터널 안에 들어가면 노란색 불빛이 났다고. 조명이. 이게 뭐야? 나트륨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A는 리튬, 금속이니까 음이온이 되는 게 아니라 양이온이 되기가 쉬운 거죠. B는 염소죠? 그러니까 얘는 알칼리 금속 얘기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B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A나 C를 얘기하는 거겠지. 원자 번호는 C가 가장 크다. 아니죠. 얘는 나트륨은 3번, 아니 리튬은 3번, 염소는 17번, 나트륨은 11번. B가 가장 큰 거겠지. 그 다음에 A와 B는 같은 족이 아니라 A와 C가 같은 족이죠. A는 C보다 반응성이 크다. 아니지. 리튬,
나트륨, 칼륨 순서가 있잖아요. 칼륨 금속은 여기가 틀렸죠. A가 C보다 그런 게 아니라 C가 더 큰 거지. B는 C와 반응하여 그치? 화합물을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나트륨하고 염소가 만나서 뭐를 만들어? 염화나트륨 만든다. 이런 걸 화합물, 화합물이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원소라는 건 한 종류로 되어 있는 걸 말했잖아. 그지?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나트륨은 원소야. 한 종류로 되어 있으니까. 염소도 원소야. 한 종류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염화나트륨은 화합물이야. 두 종류 이상이니까. 맞는 얘기죠. A, B, C는 실온에서 아니죠. 리튬하고 나트륨은 고체로 존재하고 염소는 기체로 존재하겠지. 다음에 전자배치. 자, 원자의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원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자핵 안에 플러스 전기를 띠는, 그지? 그 다음에 전기를 띠지 않는, 그죠? 해서 이렇게 양성자와 그 다음에 중성자로, 그지? 그래서 얘네 둘을 합쳐서 원자핵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을 요렇게, 그지? 전자들이 돌고 있죠. 그지?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서 원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는 거지, 전자가 아니라. 틀렸죠. 중성자는 전기 띠지 않는다, 맞는 얘기고,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같다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원자는 뭐가 돼야 돼? 전기적 중성이죠. 중성이라는 말은 플러스의 양과 마이너스의 양이 같다는 거야. 근데 원자 안에서 플러스 전기 띠는 게 양성자고 마이너스 전기 띠는 게 전자잖아. 얘네들의 개수가 같아야겠지,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니은 디귿. 그 다음에 202번. 자, A, B, C가 있는데, 자, 일단은 여기서 요 그림만 보고는 A하고 B 중에 얘네가 원자핵인데 누가 양성자고 중성자인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A가 플러스 1의 전기를 띈다네. 그러니까 A가 양성자라는 걸 알 수 있지. B는 중성자일 거고 C는 전자가 되겠지. 그럼 A가 양성자 맞고요. B의 수로 아니지. 원자 번호는 B가 아니라 양성자 개수로 정하는 거죠. 원자에서 A, B, C가 가진 전하량의 합은 전하량의 합이 0이다라는 게 뭐야? 이게 중성이 된다는 거야. 맞는 거지. 그래서 기억과 디귿. 다음에 204번. 자, 한번 볼까요? 자, 2, 3주기에 있는 원자 또는 이온에 대한 얘기고,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럼 봐봐. 전자수가 있고 양성자수가 있는데, 얘가 1이 나온다는 거는, 얘네가 1이 나온다는 거는, 이게 무슨 의미니? 양성자수랑 전자수가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B하고 D는 얘네가 뭐야? 원자라는 거지. 그런데 B는 전자수가 9개잖아. 그럼 전자수가 9개니까 양성자수가 9개. 그러니까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플로린 얘기하는 거죠. 그지? 원자번호 9번. 그 다음에 D는 전자 11개인데 양성자도 11개야.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야? 나트륨 원자번호 11번. 그지? 그 다음에 A는 어떻게 돼? 전자가 10개니까, 그지? 전자가 10개인데, 이 전자와 양성자 비율이 1.1에, 그럼 양성자 12개 있다는 거지? 양성자 12개니까 원자번호 12번 마그네슘이야.
근데 전자가 두 개 모자라니까 2 플러스 양이온 얘기하는 거죠. 여기 C는 자 마찬가지로 전자가 10개인데 그죠? 0.8이니까 양성자 8개 있다는 거지. 양성자 8개니까 원자 번호 8번 산소 얘기하는 거고, 전자가 2개가 더 많으니까 이가 음이온 얘기하는 거지. 됐어요? 자, 그래서 얘는 마그네슘 이온, 얘는 산화이온 얘기하는 거다. 그래놓고 문제를 풀면 양성자 수는 A가 가장 크다. A는 원자 번호 12번이었으니까 그지? 마그네슘 그죠? 양성자가 12개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양이온이었는데, B와 D는 자 B는 뭐야? 플로린이네. D는 뭐야? 나트륨이네. 플로린은 17족이고 나트륨은 11족이니까 나트륨은 1족이니까 이게 틀렸죠. C는 원자과 전자 두 개를 얻어서 형성된 음이온이다. 얘 얘기하는 거죠? 음이온 되는 거 맞지? 기억과 D들. 다음에 206번. 원자의 전자 배치. 자, 원자에는 자 이렇게 원자 핵이 있으면 이렇게 전자 껍질들이 이렇게 있지. 여기가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껍질 되는데,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 들어갈 수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는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네 번째 껍질에 2개, 요 순서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원자 번호 20번까지. 그리고 아래쪽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올라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얘네가 요렇게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거든. 에너지가 커지면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아래쪽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올라가야 돼. 그러면 같은 주기의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아니지. 같은 족에 있는 애들끼리 같은 거지. 그죠? 같은 족 원소들은 전자 껍질 수가 같다. 이거 틀렸죠? 같은 주기에 있는 애들끼리 같다는 거지. 주기수가 전자 껍질 수가 틀리니까. 자,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전자 껍질부터 채워진다. 그지? 아래쪽부터 채워진다 그랬잖아. 이게 맞는 거지. 이런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바닥 상태라고 하는 거야. 에너지가 낮은 것부터 채워진 게. 그 다음에 원자 핵에서 자 가까운 전자 껍질일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는 거지. 원자 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각 전자 껍질에 배치될 수 있는 최대 전자수는 항상 8이다. 아니죠. 2일 때도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208번. 자, 여기는 여기 보니까, 그지? 여기 9라고 써있고, 써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누군지 알 수 있죠. 얘는 플로린 얘기하는 거고, 얘는 염소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럼 A는 2주기 원소이고, 전자 껍질이 2개 있으니까. B는 전자 껍질이 3개 있으니까 3주기 원소고, 맞는 얘기고요. A와 B는 주기율표의 같은 가로줄에 위치. 같은 가로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같은 주기냐 물어보는 거죠. 근데 아니잖아. 얘는 2주기고 얘는 3주기니까 옳지 않은 건 2번이 답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A와 B는 모두 음이온이 되기 쉽다. 모두 음이온이 둘 다 17족에 있는 할로젠 원소들이잖아. 그 다음에 실온에서 A2, B2 이원자 분자, 아까 할로젠 원소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까 브로민이 액체고 브로민 앞에 있는 애들은 기체라고 그랬잖아. 기체 상태인 것도 맞고요. 얘네는 할로젠 원소니까 방사성이 커요. 수소하고도 반응을 잘하고 금속하고도 반응을 잘해요. 반응성의 크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 플로린이 염소보다 반응성이 크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맞는 얘기지.
그리고 플로리는 치약에, 염소는 물 소독하는 데 이용되는 것도 맞고. 그죠? 그래서 210번 여기까지 마저 봅시다. 마저 보고 한 번에 끝냅시다. 210번. 자, 이런 애도 나오면, 자, 7이니까 여긴 뭐 얘기하는 거야? 질소. 그지? 13이니까 알루미늄. 15니까 인. 원자번호 15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찾아야 돼. 그러면 A와 C는 얘네 주기율표에서 보면 어떻게 되니? 질소, 여기가 15족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인, 그 다음에 여기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13족이지. 그러니까 A하고 C, 질소하고 인은 같은 족에 있으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B하고 C, 알루미늄하고 인은 같은 족이 아니라 같은 주기가 되는 거지.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건 얘네죠. 5개가 있는 거니까. 얘는 3개고. 그러니까 B가 아니죠. 그지? 가장 작은 거겠네. 그죠? A와 C, 질소하고 E는 비금속이고 알루미늄은 금속이다. 이건 맞죠. 기억과 리을 2번이 답이 되겠네. 다음에 212번.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수소, 리튬, 나트륨, 여기에 염소, 아르곤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지. 그럼 A, B, C는 화학적 성질이 같은 1족에 있으니까 하고 틀리면 되지. 빼야지. 수소는 같은 족에 있지만 성질이 비슷한 게 아니라 그랬죠. C, D, E는 얘네는 그지? 같은 3주기에 있으니까 전자 껍질 수가 3개로 같겠지.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거는 2가 아니지. 조심할 거는, 자, 원자과 전자수는 여기서 볼까? 우리가 뭐가 있어? 최외각 전자수라는 게 있고 원자과 전자수라는 게 있지. 최외각 전자수는 1, 2, 3, 4, 5, 6, 7, 8 헬륨만 2개. 그런데 원자과 전자수는 1, 2, 3, 4, 5, 6, 7, 0 이렇게 가는 거지. 요거 조심해야겠다. 그지?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디귿에서 얘기하는 게 저거 물어보는 거지. 이거 아는지. 그래서 2가 아니라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하나. 그죠? 214번.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은 둘 다 2주기에 있으니까, 그죠? 전자 껍질 수가 2개라는 거고, 차이점은, 그지? 자, A는 2족, B는 17족에 있으니까, 그죠? 원자과 전자수가 A는 2개, B는 7개 있다. 이게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216번. 자, 그래요. 문제에서 자, A와 B는 같은 족 원소래요. 근데 여기 얘기하는 거네. 여기에 A하고 B가 있다는 얘기네. 원자 번호는 D가 C. 그럼 나머지 여기에 A하고 B가 있으면 C하고 D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때 원자 번호가 D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D가 되는 거고 여기가 C가 되는 거지. 그죠? D가 되고 C가 되겠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자, B와 D는 전자껍질 수가 다르대요. 그럼 D가 여기 전자껍질 수가 3개잖아. 그럼 B는 전자껍질 수가 2개가 돼야겠지? 여기가 B. 그러면 여기가 A. 그죠? 그래서 찾으면 원자 번호는 자 A가 가장 크다. 제일 뒤에 있으니까. B와 C는 B하고 C는 같은 주기 원소 맞아요. 그지? A와 D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A하고 D는 전자 껍질 수가 같아요. 니은이나 디귿이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 같은 주기에 있다라는 게 전자 껍질 수 같냐 물어보는 건 같은 얘기잖아. 그죠? 다 맞네. 그 다음에 218번. 자, 원자 번호 20번 이하인 원자에 대한 얘기인데, 그치? 자, 원자과 전자수,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
뭐 이렇게 나와 있네. 그지? 그러면 자, 주기율표의 족 번호가 2번이래요. 그지? 그럼 봐봐. 우리가 원자 번호 20번이면은, 그지? 수소부터 해서 헬륨 간 다음에 리튬, 나트륨, 칼륨, 칼슘까지지. 그러니까 1주기부터 4주기까지 있는 거고, 그죠? 1족부터 해서 18족까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전자 껍질 수가 두 개의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 근데 원자과 전자수하고 족번호하고 어때야 돼? 이게 매치가 돼야 되지. 이게 매치가 안 되잖아, 이게. 그지? 여기 얼마로 바꿔야 돼? 4에 2로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A는 전자 껍질 4개 있는데 가장 바깥쪽에 전자 2개 있어요. 누구야? 칼슘 얘기하는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럼 B는 봐봐. B는 이게 1분의 2잖아. 근데 여기 6하고 2하고 이게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그러니까 얘는 얼마 돼야 돼? 3분의 6이 되면 되겠지, 그러면. 그럼 전자 껍질 3개에 16족에 있는 애가 되는 거니까. 그지? 누구? 황.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되겠니? C는 자, 요 2분의 3도 있는데 뭐도 있어? 4분의 6도 있잖아. 근데 네 번째 껍질에서는 우리가 칼슘까지만 보는 거잖아. 뒤에 안 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2족까지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에 전자 6개 있을 리가 없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얘 2분의 3 그대로 보면 되죠. 그럼 전자 껍질 2개에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3개 있대. 13족이네. 그럼 2주기에 13족에 누가 있니? 붕소. 붕소 얘기하는 거. 그래 놓으면 자, 양성자 수는 C. 붕소는 양성자가 몇 개? 얘 원자 번호 몇 번? 5번이니까. 그지? 5개. A는 칼슘 20번이니까 양성자 20개. 맞죠? B. 황은 몇 주기? 3주기 원소지. 기억은 얘 몇 쪽? 붕소 몇 쪽이야? 가장 바깥쪽에 전자 3개 있으니까 3족 하면 틀려. 13족이지. 오케이? 이거 조심해야 돼. 여기서 보면 여기 3족부터 12족까지 이거 없는 거야. 우리 20번까지 하는 거에서는. 이거 틀린 걸로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줘야 돼요. 함정으로 많이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네.